통찰이라든지 어떤 통찰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대, 그런 것이 일어나 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게 생활에서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많이 차지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지금 현재 경험되지 않은 어떤 것이, 그게 뭐 통찰이 되든 깨달음이 되든 어떤 것이 일어나 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그걸 바라는 그 순간 바로 그게 생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이해가 왔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바라는 그 순간,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좀 더 많은 이해가 일어나고, 뭐 더 분명한 뭔가가 일어나고, 뭐 깨달음이라고 부를 만한 뭐 어떤 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그걸 바라는 그 자체가 생각의 일이구나 라는 이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 이해가 오면 그게 더 이상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이해가 오고 나서 한동안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럼 뭐야, 이게 다 생각의 일이라면 그럼 갈 데가 없잖아. 이제 이런 느낌이 온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그런 일종의 추구심, 뭔가 지금 현재 내가 경험되고 있지 않은 어떤 비일상적인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그때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또 생각의 세계로 빠졌구나, 뭐 이래요. 근데 그런 기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내가 또 어떤 저기가 왔냐면, 그거를, 이게 생각의 세계로 빠졌다는 걸 이해한 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이해도 결국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의 이해는 정말 힘이 없거나라는, 힘을 전혀 못 쓴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지금 현재 경험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 그 현재 경험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닌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게 뭐 통찰이 됐든 깨달음이 됐든, 뭐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붙이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정말 생각의 일일 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저희가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뭔가를 안다는 것이, 예를 들면 불이 뜨거운 줄 잘 모르는 어떤 아이한테 뜨거워 계속 얘기를 해도 얘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불이 뜨거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계속 얘는 관념적으로 그걸 알고 있겠죠? 조심을 하긴 하겠지. 근데 어느 순간 그 뜨거움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얘는 그걸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그 뜨거움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누가 그 뜨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도, 이걸 한번 뜨거움을 경험함으로써 다시는 그거를 가까이 가지 않는 이런 경험적 어떤 이해, 그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좀 감이 안 와요. 그런 일이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결국에는 어떤 그런 자각의 내용을
이제 이해했어라는 상태가 되고 알았다라고 하는 주체가 계속 살아있죠. 주체가 계속 존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주체가 착각이에요. 자, 문득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주체가 돼 있더라도 사실 일어나는 것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일어나는 것은 다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그 순간 주체가 있으면 다시 그것을 내 안, 내 이해의 내용에서 바로 관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은 지금까지 수다게 이야기했지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알고 내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있으니 경험이 있는 거지. 자, 경험과 경험이 연기하는 거지. 작용은 연기지. 경험을 가진 자가 이 경험 때 이렇게 적용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는 경험을 가진 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한 자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가? 보세요. 사실은 불에 한번 데인 사람은 생각하고 이해하고도 없어요. 그냥 그 보면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가 아니라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작용이 돼요. 뭔가 이거 좀 느껴지면 그냥 작용이 돼요. 뭐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즉 경험에 의해서 경험이 작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항상 내가 이해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것이 항상 있을 때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은 이것은 내가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확실치는 않아요. 이게 작용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방심이 일어나게 돼. 그냥 그렇게 작용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항상 지금까지 이야기했다시피 내용을 붙잡으면 관념이 돼버려요. 그럼 그냥 관념 상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은 아르말이라고 그러지. 그런 것은 뭐라고 그래? 이해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라고 그럴까? 이해의 주체가 없이 일어나는 그냥 그것을 이름에서 이해라고 그러지. 이해의 주체가 있는 이해는 이해가 아니에요. 그건 전부 관념이에요. 그냥 관념 노름이에요. 생각 속에 빠짐이야. 그냥. 그래서 그게 아니라 경험에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경험이 있으니 이 경험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돼야만 바로 힘이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안 계시고 말고 그냥 거기에서 이해해서 그렇게 돼. 그러나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잊지 않고 적용한다라고 하는 상태, 내가 이해했다는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온통 착각 속에서 생각 노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험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경험 그 자체여야 돼. 그래야만 다음에 경험 그 자체에 의해서 작용이 있게 돼요. 이러면은 힘이 없다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내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추구하는데 무엇이든 간에 생각 속으로 빠진다라는 어떤 뭐 이해 비슷한 게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오버님이 얘기하는 그런 주체가 있는 이해였던 거죠? 예. 과연 뭔가 제일 처음에 어떤 좋아요. 그러고서 뭐 생각으로부터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지? 무엇을 이해를 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그 어떤 그 목표가 있는 한, 그러니까 그게 깨달음이든 통찰이든 뭐 어떤 분명한 이해든 그런 걸 기다리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생각 속으로 빠지는 거라는 그런 이해가 왔었다고요.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이해가 오면은 나는 그게 다시 안 일어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분명히 내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맞아라는 어떤 그게 왔었는데 또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런 추구심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어떤 그 이해를 관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런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생각의 일이야. 그거는 현재 경험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내면의 말들이 있죠. 내면의 속삭임들이 있죠. 근데 그게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내면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이 전혀 힘이 없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경험적 이해가 이제 어떻게 오느냐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했다고 궁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부모님이 그것은 경험적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주체가 있는 그런 어떤 관념적 이해가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뭐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이제 수행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계기가 됐든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응? 책을 보든 어디 가서 본문을 보든 들어요. 그러면은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야지 또는 뭐 깨달음에 이르야지라는 목표가 생겨요. 응? 목표가 생겨요. 그래서 목표가 생기니까 수행을 나름 한다라고 해요. 응? 우선 이게 전부 다 생각론이에요. 그렇죠. 자, 우선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 상태의 관념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어떤 목표가 되려고 해요. 목표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수행이 되려고 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닌 상태예요. 자, 이래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작용을 일으키거나 또는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일어나게 하고 안 일어나게 할 수가 없어. 되게 하고 안 되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행에서 이야기 듣고 나면 목표가 설정되고 목표가 설정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상태가 돼. 이러면 전부 사실의 상태가 아니라 착각의 상태, 생각 속의 상태. 그래서 관념 수행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이해를 했는데 자, 이해가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었는지 놨다고 생각했는데 또 추구하게 되네. 네. 그러니까 자, 그게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계속 되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런데 문득 이해가 일어났어. 전부 어떻게 보면은 생각 속의 일이었을 뿐이구나라는 이해가 일어났어요. 그럼 생각 속의 이해일 뿐이라고 하는 이 이해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사실은 이 이해는 뭐라고 그럴까? 들리는 소리, 보이는 내용, 이런 것이 어느 순간 그런 것 같다라는 데 대해서 의심이 없을 때 이해가 된 것 같은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통찰, 자, 도에 의한 통찰이라기보다는, 자, 그렇게 돼요. 왜냐? 앞에 도라는 상태가 없었어. 도라는 상태가 없었어. 도라기로만은, 즉, 사실의 경험 상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의 경험. 자, 수행을 되려고 하는 수행을 계속 했지. 그러니까 그 순간을, 그게 왔던 순간을 내가 묘사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었다는. 두 개. 자, 두 가지. 우선,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행 발심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목표가 생겼고, 그래서 수행이 그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해요. 수행한다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지금 수행의 주체가 있고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의 경험 상태가 아니야.
전부 다 착각이라고 이름하는 이런 경험 상태야. 즉 생각 속의 상태야.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오냐면은 자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와 그러면 이제 목표가 설정되고 목표가 설정됨에 따라서 이런 상태는 되게 어떤 수행법에 빠지게 된다든가 어떤 뭐 스승에 빠진다든가 어떤 수행 전통에 빠지게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수행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종합해서 자기만의 수행 체계가 정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상태예요. 그렇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행 즉 어떻게 보면은 착각의 상태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사실의 경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자각 또는 통찰이 온 것 같은 것은 진정한 자각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수행과 관련된 관념과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상태야. 그래서 일종의 관념적 계약 상태야.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수행이라는 걸 자기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추구하다가 이게 생각으로 추구하는 것이구나 라는 이해가 온 것이 경험적 그것 또한 경험적 이해가 아니라 그것 또한 어디서 듣고 그리고 나름대로 수행이라고 하는 관념 체계 속에 있는 내용이야. 그것도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알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험 사실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 수행 관념 체계 속에 있는 내용이었고 그것이 어느 날 실제로 그런 것이 알아진 것 같은 그런 관념 계약 상태와 같은 것이 되어져. 그렇다면 제가 누군가는 자기가 정말 또 한 가지 이제 되게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관념 체계에 의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일 처음에는 한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한다라고 하면 없어질 수는 있어. 가령 예를 들면은 너무나 힘들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열심히 할 때는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하려고 함이 자신도 모르게 깜빡 쉬어질 때가 있어. 응? 깜빡 쉬어질 때가 있어. 응? 자, 이거는 수행이 아닌데 자기로서는 수행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수행에 게을러졌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수행을 안 한다는 상태야. 응? 그런데 이게 수행이라고, 이게 원래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어떤 통찰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거는 바른 통찰이야, 이제. 응?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한다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전부 어떤 자각이 온 것은 이것은 관념적인 자각이지. 이것은 실제 경험 사실에 의한 자각이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문득 좀 쉬자 또는 뭐 그래서 그냥 피곤한 퍼지는 그냥 그런 상태가 있어. 그럴 때 문득 통찰이나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그런 상태가 안 되니까 돌아온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열심히 하던 것이 조건이 돼서 원인이 돼서 자각이 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자각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바로 자각을 잡아버려. 왜? 이거는 뭐냐? 자기가 수행하던 그 결과물이라고 바로 착각을 해서 결과물을 착각해서 역시 이렇게 하면 이게 완벽하면은 괜찮은데 아직도 부족하다 싶으면 오히려 그걸 계기로 더 수행에 더 매진하겠대. 그리고 요까지도 그런 체계 속의 이해로 바뀌어버려. 그럼 다시 요 경험이 관념화돼 버려. 그러니까 관념화되니까 또다시 어떤 관념 겪으면 어떻게 돼? 아직도 뭔가 목표와 같지 않은 것 같아. 그것이 중간에 문득문득 돼. 그럼 이 통찰도 있고 했으면 좀 더 진전이 되고 좀 더 가까워졌어야 될 때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 계속 들어. 그래가지고 또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이라든가 또는 안 된다라고 의식이라든가 그것이 또 일어나. 계속 그것이 악순환인데.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혹시 화두 같은 그런 수행 하고 계시잖아요. 하기요? 예. 조금 더 들어갔으면 더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쭉 들어보셨잖아요. 음. 그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그 추구심, 뭔가를 추구하고 어떤 그 사실 목표라고 얘기하기는 좀 먼데 굉장히 수상적인 무언가를 향해서 가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본인이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역시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너무 괴롭대요.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가령 자해수행 한다 이러면 괴로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루만진대요. 그럼 도대체 어루만지는 나와 괴로워하는 나는 이게 같은 나야 다른 나야? 이게 뭐 이 안에 뭐 두 놈이 있나? 이게 어루만져 주는 놈이 있고 어루만짐을 당하는 놈이 있어? 그럼 이건 괴로운 게 나야? 어루만져서 괴로움이 없는 게 나야? 자, 이해하는 게 나야? 아니면 이해 당하는 그게 나야? 그러고 있음이 나야? 아니면 그러고 있음을 아는 게 나야? 제일 처음에는 그러고 있는 나였다가 이제 그러고 있음을 아는 나로 바뀌었어. 아는 나가 있다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아? 똑같아. 그 이상한 거잖아. 봐요. 괴로운 것을 알았죠? 막 생각에 빠진다는 거 알았죠? 그럼 생각에 빠진다는 거 알아지는 그 알면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진 거 아니야? 그럼 빠져있는 나하고 빠져있지 않는 나하고 두 개가 있나?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거를 계속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얘기를 진행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추구하는 나가 있다가 이제는 추구심이 일어나는 걸 아는 나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그게 똑같은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추구하는 그 추구심이 일어나는 걸 아는 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거기서 벗어나는 어떤 경험적 이해가 어떤 식으로 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네.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네? 난 지금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 그럼 그것을 아는 나가 또 생겼어.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없는데.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네.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생각하는 나가 없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 왜? 그럼, 듣는 나, 내가 듣는 게 아니네. 내가 듣는 게 아니네. 내가 듣는 게 아니네. 내가 듣는 게 아니네. 그럼 누가 듣지? 내가 듣는 게 아니네. 누가 듣지? 참나가 듣네? 이렇게. 이게 아니라, 듣는 나라는 것이 아예 없네? 들리니까 그냥 작용되는데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네? 그럼 누가 생각해? 참나가 생각하지. 요렇게 가면은 똑같다. 결국에는 가짜나에서 참나밖에 이 둘 다가 관념 상태지 작용이 사실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게 아니네?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서 듣는 나라는 것은 그런 주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네? 이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주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지? 그냥 들릴 뿐이야. 들린다는 요구뿐이야. 그래 이게 도의 상태인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듣는 게 아니네? 내가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아까잖아. 그러니까 참나가 듣네? 그럼 참나가 개합돼야 되네? 그럼 이러면 참나가 개합도 도가 아니야. 그는 딱 자각되고 알아주고 거기서 끝나야 된다, 그죠? 그렇지. 근데 역시 주체관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괴로움이 경험되는, 괴로워하는 나와 괴로워하는
나를 아는 나. 예, 예. 그럼 아는 나가 참나야. 그럼 괴로운 나는 가짜 나야. 이 여전히 알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근데 이러면은 근본적으로 다를 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아는 나도 없고 괴로워하는 나도 없어. 이것도 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야. 그냥 이것이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야. 이것도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고 이것도 알아지는 것일 뿐이야. 예. 이래야만 온전한 자유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되느냐 되게 내가 듣는 게 아니네? 아 그러니까 참나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참나 자리가 돼야 되는 거구나. 개합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니까 수행이 돌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관념 상태가 돼. 왜? 그럼 주체는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떻게 하는 거구나. 신이 어떻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홍수가 나거나 뭐 지진이 나거나 하면 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거 보니까 그런 거 없더라. 없더라. 근데 참나보다 좀 낫지 않나요? 신 차별이 그 참나가 바로 신이에요. 그래서 참나주의자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창조자라는 말까지 이제 점점 관념화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창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참나가 알면은 일단 자기가 나가 또 다른 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느님이 있고 뭐 이렇게 숭배하다 보면은 방편적으로 몰라져 버리지. 그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건 근본적으로는 같은 관념의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역시 또 도의 상태가 아니야. 자, 사실의 경험 상태가 아니야. 역시 어떤 관념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닌 경험 상태가 돼. 역시. 그래서 온전하지가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참나 개합을 했는데, 견성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의심이라고 또 의심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한 상황이 돼 있어. 나 이제 다 개합을 해서 바르겠다고 이제 내가 이제 가르칠게라고 하는 상태면 벌써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그냥 자기 자신한테도 체면 걸고 그렇게 살아. 그러나 반드시 의문과 의심과 불평등하게 돼 있다. 그것을 어떤 관념으로서 계속해서 해석하고 관념 상태로 살아가실 뿐이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계속해서 의문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스스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나는 참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왜냐면 그것은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참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쪽 나라에서, 이쪽 나라 밖에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동일시가 돼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것 같은 상태에다가, 그러함이 알아지는 객관시 되어진 같은 상태가 돼요. 근데 이것이 객관시가 아니라, 역시 이것 또한 이제 전체 동일시에다가 이제 일부 동일시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오히려 사실은 더 위험해졌어. 더 위험해졌어. 왜냐면 전체 착각이 온전한 착각이었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착각이 저거는 나가 아니고 저거는 아는 나라고 하는 욕이 돼가지고 이 자체가 분열도 일어나 버렸어. 분열도 일어났어. 그래서 이거는 무시해야 돼. 사실 참 이게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아는 그 상태가 아는 자의 입장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아는 자의 입장으로 있는 상태가 있고,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추구심이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예, 그렇죠.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아는
아는 자라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고 아는 경우가 있고 그게 없이 아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런데 그럼 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주체가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왜냐면 알아주는 건 다 똑같이 알아질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근데 왜냐면은 그런 추구심이 일어나요.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죠? 봐요. 벌써 추구심이 알아지는 나와 추구심을 벌써 분리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주체가 상정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가 없으면은 그럼 추구심이 일어난다 또 일어난다 이야기할 게 없어. 응? 추구심이 있으면 암도 일어나고 그냥 그럴 뿐이야. 추구심이나 암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은 추구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런데 추구심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벌써 알의 주체가 되는 관념 상태이기 때문에 추구심을 문제 삼아요. 자, 봐요.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내용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진정 알미라는 것이 단지 경험될 뿐이면 추구심도 일어나는 것이 그냥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추구심과 알을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어. 문제 삼을 이유도 전혀 없어. 그런데 벌써 암과 추구심을 분리해서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이것이 이제 나가 아니고 이것이 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 즉 이게 분리가 차별이 일어났어. 차별이 일어난 것은 반드시 어떤 쪽의 입장 또는 주체라고 하는 이런 착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사실은 이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암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알미란 것이 이게 있으니까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 그냥 경험될 뿐이면은 두 개를 차별하지도 않고 두 개를 구분하지도 않고 일어나는 것을 문제 삼지도 않아. 그럼 여기서 진정 그냥 경험되는 상태일 뿐이라면이라고 했죠. 그래. 그러면 그런 그 추구심이 일어날 때 진정 그냥 경험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추구심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내가 있어. 그건 진정 경험되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추구심이 일어났을 때 진정 경험되는 상태는 어떤 식으로 우보님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추구심이다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 없어요.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야. 알아질 뿐이야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이야. 추구심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아니 이름을 붙이지 않고 봐요. 추구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경험이 추구심으로 경험돼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데 추구심이라고 생각이 작용돼서 그런 거예요. 그건 나중에 붙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알아졌어요. 경험됐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추구심이라고 해서 생각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또 사라졌어요. 그럼 이 두 개를 적용한 거죠. 만약에 알미, 단지 그냥 알미라면은, 그냥 이것은 이것이고 그래요. 알미 주체가 되면은, 요것도 알고, 이렇게 되니까, 합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합해지지 않으면은, 추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이지, 추구심이라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보님 얘기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그럼 어떤 경험적 이해를 통해서 추구심이 없어지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질문의 요즘 이런 비슷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부모님은 어떤 경험으로서 이해로서 추구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추구심 그 자체가 일어날 때 그때의 제대로 된 경험 상태여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제대로 된 경험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물론이죠. 이해가 없으니까 계속 그런 거라고 잘못 알고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런데 잘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실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의문이 또 일어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과 맞지 않으니까 경험 자체가 아니니까 문득문득 그것이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관념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은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왜 괴로워질까? 실제하고 안 맞는 일이 자꾸만 경험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괴로워지게 돼 있어요. 관념이 깨지게 돼 있어요. 가령 제일 처음에 체면에 그런 것 같이 관념에 제일 처음에 빠져 있으면 강할 때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해서 가능한데, 그러나 예를 들면은 그것이 어떤 강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게 일어나면 이 관념과 안 맞는 게 돼가지고 관념이 깨지게 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분명하게 있잖아요. 분명하게 아는 게 어떤 거라 그러면 물어보면 설명할 수 없고 분명하게 알면은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는 그런 생각 자체도 없는 그렇죠. 없는 거고 그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불을 탁 켜면 눈에 탁 보이듯이 이렇게 그냥 자명하지. 근데 예? 생각으로 자꾸 이런 상태일까 저런 상태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그런 상태가 안 돼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거기 꼬이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없애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진다. 그러다 그죠? 예. 자, 결국에는 이제는 그러면은 경험적 이해가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험적 이해. 아까 예를 들 불을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는 그 예를 들면 경험적 이해라는 게 어떤 건지 확 와요. 그 예를 들면. 근데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경험적 이해라는 것, 특히나 생각이 사실이 아니고 현재 그 생각의 내용이 현재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것이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그 개념을 왜냐면 그거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사실이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통하지 않고 그것이 경험적으로 이해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도 지금 없다라는 얘기네 말은. 분명히 지금까지 해왔던 건 아니야. 그게 힘이 없다라는 건 왜 번번이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왜? 경험적 사실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아무튼 뭐가 보여요? 옥수수요. 옥수수 보인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옥수수가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의 경험이 없는 것 같은 상태고, 그래서 사실의 경험에 의한 통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옥수수가 보이는 걸까요? 옥수수가 보여요, 이게? 옥수수가 보여요? 옥수수가 보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옥수수는 보이는 게 아니라, 옥수수라는 것은 알아지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은 옥수수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눈에 망막에 맺힌 것은 옥수수가 망막에 맺힌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떤 이름도 없고, 사실은 어떤 이런 현상도 이때 저때가 다 달라요. 이게 항상 똑같이 보일까요? 아니. 빛에 따라서, 비가 깜빡깜빡함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부분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옥수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가 보여요. 그냥 무엇인가가 그냥 보여요. 근데 보이니까 옥수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이 알아졌어요. 알아졌어요. 그러면 보인다는 사실은 옥수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가 그냥 보였어. 그 다음에 생각은 옥수수라는 생각이 일어나서 알아졌어요. 자, 이게 경험사실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옥수수가 보이는 경험, 이런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어떤 통찰,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제가 얘기한 응. 그러면 내가 이걸 옥수수로 볼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옥수수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관념적 경험 상태에서 그러니까 경험 자체로의 경험 상태로 넘어가는 이 분기점을 잘 본인이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이거 옥수수 아니야 이거는 옥수수가 아니고 그냥 이건데 그냥 내가 이거 옥수수로 생각하는 거야라고 또 생각으로 적용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전에 그랬죠. 금화 스님이 바로 그렇게 보라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보라는 거였잖아. 볼 수 있어야 보지. 결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은 말이에요. 사실은 봐요. 아니, 이거는 보임은 그냥 보임이고, 생각. 애초에 따로 경험된 거예요. 응? 우리는 이게 같이 경험할래야 같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봐요. 이거는 보임이죠. 옥수라는 것은 알아짐이에요. 이게 가령 옥수라는 것은 눈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응? 자, 요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옥수라는 것은 마음으로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알미라고 하는 이 자금부터 시작해서 다른 거야.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응? 자, 봐요. 우리는 보임이라는 알미 있고, 들림이라는 알미 있죠? 그리고 눈으로 알아지지 않고, 귀로도 알아지지 않고, 코로도 알아지지 않고, 혀로도 알아지지 않고, 몸으로 알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미다 그러는데, 알미다 그러는데, 이 알면 어디로 알아집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알아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걸 안건, 요걸 이건, 그리고 옥수다라는 생각이 하는 것은 의건이래요. 의건. 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경험이 달라. 경험 사실 다른 경험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경험이 안 되니까.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누구다 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안 될 사람 아무도. 아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경험이 돼요. 응? 요거와 요거는 따로 분리돼 있어요. 다른 경험이야. 물론 이거하고 옥수수라는 그 이름하고 같은 건 아니죠. 옥수수라는 그 개념과 이것이 같은 거는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 단계에서 이건 실물과 옥수수라는 이름이 같을 수는 없죠. 실물과 옥수수라는 이미지가 같을 수는 없죠. 그러게? 네.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런 이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럼 경험적으로 이해했어. 나는 옥수수를 이걸 경험했어. 라는 느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자 사실은 누구나 다 이게 대부분 보통 사람이 저 동네 가서 물어보면 다 옥수수가 보인다고. 처음부터 보이는 것이 옥수수다. 보이는 것이 옥수수다. 근데 아니 보이는 것이 옥수수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미친놈. 그런데 그건 다르죠. 생각하고 이건 다르죠라고 그랬어요. 다르다. 이 경험 사실일까? 경험 사실로서 다르다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맞네, 맞는 소리네 같은 이런 걸까? 맞는 소리네. 응. 맞는 소리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말이 수긍은 가고 이해는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해는 관념적인 이해지. 그런데 우보님이 이것이 옥수수일까? 이것이 옥수수 지금 경험되는 것이 옥수수가 경험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어떤 그런 관념적 이해로 유도가 되고 실제로 이것이 경험되는 쪽으로 유도가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옥수수가 경험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옥수수 이름일 뿐이야. 라는 어떤 그런 설명으로 다가오지. 그러면 자 봐요. 네. 그러면 이게 보이는 것은 옥수수가 아니고 옥수수라는 것은 생각이고라고 하는 것이 네.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그게 진짜 그렇네라고 하는 것좀 확인이 돼요. 어떻게 확인되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경험 없죠? 있어요? 자, 이게 그냥 그렇게 보이기는 했는데 이렇게 맨날 볼 때마다 옥수수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인 게 아니구나 라고 어떤 경험적으로 확인된 그런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 아까 분명 어떤- 내가 좀 전에 이야기 어떻게? 그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설명은 없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경험적으로는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관념적 이해가 아닌 경험적 이해로 넘어가는 이 분기점이 어떻게 오고 그 그래. 얘기를 하려고 그게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네. 관념적으로 이해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 말씀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법문을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문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과 생각이 같은 거냐 뭐 어떤 뭐 이런 식의 법문을 듣다 보면은 이제 그렇지 그거는 다른 거지. 예? 자, 우리는 이게 어떻게 그런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가 있는가? 아니 이걸 똑같이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옥수수 아니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옥수수라고 그러고 똑같은 게 보이는 거 같아요. 이럴 때 똑같게 보이는 그 옥수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사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령 이야기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호주 말에서 무슨 사회도 일창 선생님하고 또 다른 사회도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그때 볼시금 드리고 그때 대화한 게 있었잖아. 그래요. 당연히 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이 들리는 것 같죠. 응? 이 말이 처음부터 이런 말의 뜻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죠. 근데 또 다른 사회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저 미얀마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뜻을 몰라. 응? 그러니까 뭐야? 들리는 것은 소리야. 예. 그러면 일창 스님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통역을 해서 줘야 소리는 이미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이미 들렸어. 예. 근데 그건 들은 건 그냥 소리야. 무슨 말인지 몰라. 해석해 주면 비로소 그 말이 그 뜻이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어를 안다 이러면은 영어가 처음부터 뜻으로 이렇게 뜻과 함께 그냥 소리 귀에 들리는 그 자체가 그런 뜻으로 들린 거라고 생각을 해. 응? 근데 자 소리는 소리고 뜻은 이 해석이야. 예. 응?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똑같은 걸로. 어떤 소리로 그 어떤 내용까지 해가지고 들린다라고 생각을 해. 예. 자, 그런데 그래서 뭔가 그런 거야. 그렇구나. 도사나 사회도가 이야기한 미얀마말은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을 갖다가 한글도 똑같이 이렇게 그냥 소리만 들렸어. 누가 한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뜻을 몰라. 귀는 뜻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 건가? 생각이 작용돼서 그래. 생각의 내용이야 뜻은. 그럼 생각의 내용은 어디서 나? 학교 가서 맨날 가, 기억, 따라 해봐. 요렇게 들리는 것을 아라고 그래. 요 들리는 그 경험에서 생각이 작용돼서 아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음색이 그렇게 되니까 아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거기서 근데 그러네. 소리고 뜻으로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또 다른 사회도 외국인이 하는 것처럼 귀는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귀는 소리로만 알아죠. 응? 그리고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글도 똑같이 귀는 소리만 들리지 뜻은 들리는 게 아니라 뜻은 생각으로 일어나는 게 무슨 소리로 들린다는 것은 경험 사실이 아니네 라는 자각이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분명히 경험이 돼야만 비로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들려도 분리해서 듣는 게 아니야. 분리해서 듣는 건 불가능해. 그건 안 돼.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들린다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경험되는 것대로 울리게 돼. 이름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들으려고 함이 없으면은 애당초 요것은 이렇게 알아주고 요것은 이렇게 알아줬어. 두 개가 따로 알아줬어. 누구든 알든 모르든 착각이 있어도 한꺼번에 들린다 해도 사실은 따로 알아줬어. 착각이 있었을 뿐이야. 그것이 착각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냥 따로 들으려고 함도 없고 같은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가 돼.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돼. 이랬을 때 어떤 통찰이 일어나게 돼. 또 다른 통찰이 일어나게 돼. 그런데 그것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되려고 해.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확인해서 진짜 그렇네? 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가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 진짜 그러네? 라는 게 자기가 그렇게 보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오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도 문득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냥 이 흰 배경에 글자는 보이고 얘는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경험 상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 우리는 경험적으로는 구분되는 경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라기보다 책을 쭉 읽어가는데 보이게 표현하자면 그렇죠. 책은 눈을 보고 있고 내가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일어나고 있구나. 저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수에는 그래요. 이 두 개를 경험적으로 분리되는 그 경험을 함으로써 확인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는 저 파욱수행 같은 경우는 이 물질의 이 파라마타라 그러나 실상을 갖다가 눈으로 보듯이 확인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자, 이 들리는 거와 생각이라서 알아지는 이 두 개를 구분해서 경험될 수 있다. 경험이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고 사실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알아질 수는 없어요. 의문이 한 가지 저도 일어났는데 파옥사야도라든가 그 유명한 스님들 있잖아요. 그 거사님께서는 우리가 이래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알고 이런 것도 알면 이래 설명해야 되고 이랬는데 거사님은 뭐 그거를 아니까 그걸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파옥사야도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설마 못 그래 이야기하면 방편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 뭐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모르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뭐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그거는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방편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어떨 때 필요할 때 쓰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게 머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들고 방편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예 방편이 아니라 그걸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물론 질문했던 이유는 그러면은 아무리 뭐 자기가 뭐 많이 알고 뭐 이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 과연 못 깨닫고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그래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착각했기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그래 이야기할 수가 없고.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규정할 수는 없는데 한 번의 경험을 규정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1시간을 이야기하면 1시간 말 속에는 그런 것이 드러나
드러나고 예, 예. 이게 정말 사실과 방편에 대한 것이 있는지가 드러나고 예, 예. 아니면 방편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건지가 한 시간에 가면 한 시간 이야기 속에는 드러나요. 예. 한 말 속에는 드러날 수 않아요. 예, 예. 가령 책을 한 권을 다 보면은 책 한 권 전체 속에는 다 드러나요. 예, 예. 그러나 어느 한 대화만 가지고는 안 드러날 수가 있어요. 모순을 이해하는 사람만 이걸 알 수 있겠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사실의 작용에 대한 예. 경험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알 수가 있죠. 예,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자꾸 뭘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보려고 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동영상 찾아보고 이렇게 쭉 내려다가 이렇게 딱 보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있어요. 그 나도 모르게 그냥 봐줘요 그게. 봐지면은 저끼리 뭐 이렇게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행을 몇십 년씩 했는데 뭐라고 이런 말을 하진 않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 생각하지 않는지 아니면 예. 그것 또한 알 수 없는 생각이죠. 예. 자, 모르고 싸울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알고 한 사람은 모를 수도 있고, 둘 다 안다면 싸울 일이 별로 없겠지. 둘 다 안다면 싸울 일은 없겠지. 한 사람 알고 한 사람 모를 수가 있고, 둘 다 모를 수는 있지. 그러면 싸움이 되지. 둘 다 안다면 싸우면 있을 수가 없겠지. 그때 그러면 선생님은 착각이 아닌 생각이 아닌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럼 옥수수가 예, 저한테 경험 사실은 그냥 뭐예요? 뭐가 사실이다, 뭐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게 없어요. 단지 알아진다는 거, 느껴진다는 거, 그것만 사실. 그러니까 저는 옥수수입니다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옥수수입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들림, 옥수수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들림, 이것만 사실이에요. 선생님한테는요. 저는 그럼 옥수수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옥수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생각은 내용 모르겠고, 생각이 작용되는 게 알아짐, 그것만 사실이에요. 저한테는. 그 옥수수가 그냥 알아짐입니까? 선생님 표현으로? 알아짐. 그러니까 즉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자 일어나니까 알아졌죠. 그러니까 알아짐만 사실이에요. 알아짐만 사실. 자 알아지면은 생각이나 의도나 이런 것은 알아짐이라 그러고 또 어떤 알아짐은 느껴짐이라 그러고 어떤 알아짐은 들림이라 그러고 어떤 알아짐은 보임이라 그러고 어떤 알아짐은 냄새 맡아짐이라 그러고 어떤 건 맛이 알아진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나머지 그냥 무슨 맛, 뭐 고소한 맛, 무슨 맛 이런 건 사실이 아니에요. 느낌이 뭐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뭐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선생님은 보임이라 보임밖에 그것만이라는 거죠. 아니, 당연히 그 형상도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거는 사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임으로 그냥 끝나요. 보임으로 그냥 끝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하지도 않고, 그냥 뭐 보이는 거지. 만약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뭐 이렇게 보인다, 저렇게 보인다 하겠지만, 그 순간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것이 그렇게 생겼다. 그것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핸드폰이야. 이런 거 아니라. 그런 선생님은 생각은 없으신다는 거죠. 아니,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일어났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질 뿐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핸드폰이라는 아니, 오히려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이 이야기해야 될 경우에 어떤 경우는 그냥 동네 가서야 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용 가지고 뭐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용 가지고 뭐,
왈가왈부라든가 그걸 잡고 막 중리산이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안 하지 말아지고 느껴지면 느껴지고 비에 젖으면 젖고 감정에 젖으면 젖고 그냥 그걸로 끝이지 뭐. 지나가는 것이지. 자, 뭔가 뭐 더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분되는 게 아니다. 구분될 수도 없고 이렇게 보이는데 처음부터 옥수수로 보임 같은 상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옥수수라는 것은 생각이고 보임은 보임으로써 따로 되는 거니까 따로 경험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 이해가 덜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따로 경험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따로 경험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단지 이 뭐랄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개념적 이해에서 경험적 이해로 이렇게 전환이 어떻게 하면 올까라는 어떤 의문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내가 뭘 할 수는 있는 걸까? 그렇게 경험적인 그래요. 봐요. 야. 그렇다면 이제 구분해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마 구분해서 경험해 보려고 하면 알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그러면 구분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네. 그러면은 옥수수가 보인다. 그럼 이런 상태인가? 아니, 이제 옥수수가 보인다는 상태도 아니죠. 자, 구분되진 않아도 이거는 옥수수로 보이는 것 같아도 보임이 있고 옥수수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려고도 하지 않고 다르게 보려고 하지 않지만은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옥수수가 보인다라고 규정 단정하지는 않는 상태가 됐죠. 바로 이런 상태를 도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분명한 확인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도처에서 곳곳에서 그것이 옥수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이 돼요. 그러므로서 외울 필요도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고 구분에 따로 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제 옥수수가 보인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이기는 해. 다른 사람한테는 옥수수가 보인다 하더라도 이거는 옥수수가 보인 게 아니라 뭔가 보이는데 옥수수라는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에 암기하지 않아도 그래 이게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심히 보다 보면 그냥 옥수수라는 생각도 안 떠오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가 뭔지야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다가 굳이 생각을 일으키려 하면 어떨 때는 그게 이게 옥수수지? 라는 생각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은 따로 경험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래요? 일어나자마자 엄마 야 급해 빨리 먹고 빨리 가 학교 가 늦었어 빨리 먹고 가. 그럼 눈 뜨지도 않았는데 입에다 쑤셔 넣어가지고 뭘 먹는 거야? 정신 차려보니까 옥수수 먹고 있어.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따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물론 그때도 생각은 있어요. 뭔지는 몰라도 그때는 요구에 있으니까 요구와 함께 다른 생각이 날 수는 있어요. 이 귀찮아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엄마는 입에다가 뭘 쑤셔 넣는 거야 자꾸. 그거 들어왔으니까 어떡해? 꾹꾹 씻기는 씹는데 얘 뭘 씹는지 몰라. 뭐 도대체 엄마는 입에다 뭘 집어넣은 거야? 그런 생각이 작은데 그래서 옥수수였네. 그 다음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자, 생각 함께 잡으면 이렇게 따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에 의해서도 그래요. 왜? 이 경험되는 게, 자, 우리는 지금 우리는 당연히, 옥수수 맛이네? 옥수수 맛이 지금 경험되고 있네?
자, 이거는 경험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규정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옥수수를 지금 먹고 있네, 옥수수 맛이네 라고 하는 것은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말은, 나 지금 옥수수 먹고 있어 라고 말은 해도, 그거는 바로 경험 사실은 요렇다는 이해가 분명한다면은 말이 그래도 혼동하거나 착각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려고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왜냐면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 착각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착각 상태가 돼버려. 어떻게 돼? 이렇게 경험 사실 그대로 되려고 하면 착각이 없어야지. 모든 생각으로 이루려고 하면 전부 착각 상태가 돼버려. 그런데 생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런다 저런다 어떻게 되려고 하면 없으면 경험되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의 경험 상태야. 바로 이런 상태로 돌아오래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무주상 생각에 몸이 없는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 이게 돌아오래. 그러면 실제로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이 없으면은 적용함만 없으면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이면은 이게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 6조 해령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알아지면 마음이야. 자, 혀의 알아짐이, 이게 마음이야, 혀의 알아짐. 그 다음에, 요게 있으니까, 옥수수 맛이네? 또는, 맛이네?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요 마음을 뒷마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아. 요 두 개의 마음은 사실은 동시에 작용되질 않아. 그러니까, 적심적불이라고 그래. 적심이라는 상태가 되면 부처라고 그랬어. 그래서, 적심적불이라는데, 적심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해명스님, 적심, 그래. 앞마음으로 뒷마음을 규정하지 않고, 뒷마음으로 앞마음을 규정하지 않아. 그냥 앞마음일 때는 앞마음만 있고, 뒷마음일 때는 뒷마음만 있어. 그래서 연결시키지 않아. 이 상태가 적심이야. 이 상태가 바로 부처야. 이게 뭐냐? 적심이라는 것이 바로 중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이 알아진다고 하는 이 마음과 그 다음에 요 맛이 느껴진다는 이 마음, 이것은 두 개의 경험, 두 개의 마음이에요. 앞마음, 뒷마음, 두 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항상 하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은 뒷마음으로 앞마음을 규정하든지 앞마음으로 뒷마음을 규정하든지 하여튼 앞뒤라는 것은 앞뒤 전차야. 그런 상태라는 얘기고, 그것이 없다는 것은 그냥 경험 사실이고 그냥 경험 사실이야. 요 두 개를 연결시키지 않아. 근데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따로 하려고 않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바로 그런 상태야. 이게 바로 해능 스님이 설명하신 적심이야. 이게 딱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하고 똑같아. 이게 바로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야. 그래, 똑같아요. 근데 그게 감각으로 안 느껴지니까 그 의미가 그게 꼭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자, 감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인식되는 상태는 예. 생각이 알아지고 있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는 감각으로 느껴진다, 인식되지 않아도 이미 감각으로 느껴졌어.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고 있을 때, 바람을 콕콕 쑤셔보세요. 이러잖아. 근데 전혀 감각으로 느껴진다는 인식이 없지? 예. 모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은 뭔가 알아짐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찔러도 알아짐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반응이 없겠지. 그런데 찔러도 이 찌르니까 감각의 알아짐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일어나죠. 있었는데 감각의 알아짐이 인식되지 않았죠. 예.
지금 내가 누가 찌른다는 것이 지금 잠자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 알면 있으니까 이러면 일어났어요. 예. 그러나 지금 감각 찌르는 것이 지금 누가 감각을 찌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은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이 감각적인 그게 경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인식이 돼야만 예. 감각의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용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예.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각 사실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도 예. 사실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식 사실에도 머금이 없어. 어느 데도 머금이 없으면은 온통 사실의 경험 상태야. 이것이 그냥 도인 거예요. 도라는 상태. 이러면 깨달음이 금방금방 일어났다. 누구나 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네? 라는 이 자각이 일어나면, 올 수 없으면, 그러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중도를 설명하셨어요. 팔정도를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중도가 되려고 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다음에 무아를 갖다, 어떤 경험 사실이 뭐냐? 어떻게 경험되느냐를 물은 거예요. 어떻게 경험되느냐? 너가 경험한 거냐? 아니면 그냥 경험되면 그냥 알아주더냐? 경험을 네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할 수 있더냐? 할 수 없네. 할 수 없다면 어쩌야 되냐? 그러면 하려고 한 번 없으면 그게 바로 도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음이 자각되면은 그래서 도가 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각되지 않는 한은 끝없이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하고 저렇게 되려고 하고 이런 한은 도가 될 수가 없어. 결국에는 아무리 알아짐의 입장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알아짐의 상태가 되려고 하고 백날 그래봤자 똑같아. 절 다를 바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부부님이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없으면 그 바로 도의 상태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있냐? 음. 관념이 계속 일어나고 그 관념의 빠짐이 계속 일어나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그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또 다른 관념이 작용하고 또 작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그거조차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없으면 계속 관념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의원님 말대로 하면 일어나는 관념조차 어떻게 하려고 안 하면 그 관념이 계속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게 도의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부처님이나 육조 해능스님은요,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문화로서 할 수 있는 한 설명을 해요. 자, 설명을 하는 것은 여기서 관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자, 온갖 예를 들어서 온갖 경험 사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작돼서 하려고 이해가 되니까 하려고 하면 없어. 봐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은 생각하려고 하면 없어지겠죠. 일어날 수가 없죠. 생각은 내가 하는 거라는 착각 때문에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지. 한다 안 한다 생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면은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없겠지요. 이렇게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를 설하시는 거고 온갖 설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육조 해능 스님이 그 당시 문화로서는 육조 당신을 보면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요. 지금처럼 설명 안 하는 게 아니야. 아주 설명을 다 해요. 설명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럼 그냥 그 무지가 당연하다는 무지가 계속돼요. 그럼 내가 듣는다는 무지가 계속돼요.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한번 하면 진짜 그렇지도 않은데 난 당연히 내가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그럼 이제 의심이 일어났어. 당연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러네.
라는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 확인돼. 그럼으로써 들으려고 함이 없어지고 들리는 것이 경험되는 그대로 같아. 들으려고 함이 없어지니까 이제. 근데 내가 듣는다는 이것이 있는 한은 거기서 그냥 들리는 대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설명을 안 해주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에 당연히 내가 듣는다고 생각해 왔어. 그런데 아무 설명을 안 해줘 수행을 가도 응? 도가 뭐라는 것만 알려주고 또는 설명을 안 해줘. 그러면 그 무지가 그대로 자각돼서 무지가 자각되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육조 해능 스님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거예요. 응? 그럼으로써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무지가 자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설명이 없으면요 무지 자각이 아니라 무지가 그대로 상존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계속 상존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세련되는 것 같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더 위험해. 세련되면 세련될수록. 왜? 발견되지가 않아 나중에는. 자,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육조해능 스님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설명은 이것을 암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응? 그 설명이 있음으로써 내가 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듣고 보면 그럴 수 있네. 진짜 그러네? 이렇게 자각이 됨으로써 듣는다, 내가 들으려고 함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이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안 해줘. 아무도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안 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가 듣는 거야. 끝없이 내가 듣는 거야. 오히려 이제 그러면 다 가짜고 아는 그게 참나야. 그러면 그 입장에 쓰려고 해. 끝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이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관념 상태가 되면 어떤 현상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작용의 이치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사실이 경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나 육조해능 스님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요. 심지어는 나중에 누구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 거 어떻게 가르치라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적심이 뭔지 온갖 걸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조사선이 선불 간다는 사람 설명하지 말라고 그래. 설명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까지 무지가 그냥 계속 있게 돼. 그러니까 거사님처럼 그렇게 분명히 아시고 설명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응고한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왜곡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방편일까? 아니면 몰라서 그럴까? 몰랐어. 어떻게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그런 분명히 그렇게 알아집니다. 생각이지. 그거는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돼야 하는 거야.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생각이 빠져야 했거든요. 보니까 귀가 부처님 귀가 좀 닮으시더라고요. 봐봐. 자, 이제 한 번 착각에 빠지니까 끝없는 이 현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형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 형상 보이는 모습으로 알면은 그 생각을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착각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착각 소리가 나오는 거야.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막. 근데 그런 그 자각이나 깨어있는 경험이 이제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경험을 안 했었는데 이게 단지 경험될 뿐이구나. 그래서 엄청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막 거기에 계속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마음이 막 엄청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며칠 이러다가 문득 그 불편하다는 것도 경험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도 경험되고 이런 경험될 뿐이구나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불편하면서 괴로우면서 벗어나지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구나 하고 이걸 좀 잡았다 그럴까요? 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게 있으니까 또 금방 그런 경험보다는 그냥 또 생각이 경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그런 불편함이 아주 뭐랄까요?
미세하다 그럴까요? 다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아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뭐 불편하면 그로 인해서 이런 뭐 깨있음의 정도의 경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그렇게 뭐 내치려 하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냥 막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지. 근데 그렇게 해도 계속 끊임없이 이런 불편함은 일어나더라고요. 특정한 사안에 가서는. 이제 들어가면은 그래요. 이제 불편함이 아니라 불편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느낌의 경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겠어요. 그래도 때는 이게 꼭 그런 상황에 가면 이게 딱 불편하다고 또 딱 느껴버리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작용되는데 하여튼 그게 뭐라고 그럴까? 그런 경험 그러다가 이제 또 자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 또 자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점점 그냥 불편하다고 느낌이 그냥 느낌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화냈네 그러지만 화가 아니라 그냥 그런 느낌 상태야. 비 오면 비에 쫄딱 젖은 것 같은 그런 것이야 그냥. 근데 이 좀 뭐랄까 나중에는 그런 자각 상태에서는 이게 부모님이 들었던 말들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 이해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자각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계속 불편하니까 또 이게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물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으리라는 그건 없다고 분명히 알아지는데 이게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래 뭐라고 그럴까? 아까 이제 제일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경험이 있으니까 또 경험이 있게 되고 경험과 경험의 연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에 어떤 한순간이라도 주체가 작용되면 즉 한순간에 내 경험이었고 내 깨달음이었고 또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기억 또는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이게 있으면은 관념화돼 버려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알지만은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뭔가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을 불편함이라 이름할 수 있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문제 삼으면은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문제 삼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도의 삶이다 또는 이해가 분명한 삶은 뭐가 일어나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경험일 뿐이고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관념은 문제를 삼아요. 응?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든가 또 그렇다든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이해의 내용이 없어요. 이해 내용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 그냥 일어나서 일어나서 이렇게 작용되는 그대로고 또 작용되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에 홀딱 맞은 그대로고 햇빛이 나면 바짝 마른 그대로고 구름이 끼면 구름이 이렇게 해서 좀 눅눅한 그대로고 그런데 눅눅하니까 또 왜 눅눅함이 났는가? 또 비에 젖었는가? 이런 게 없고 비에 젖었을 때는 비에 젖음이고 그러니까 삶에서 그것이 100번이 일어나든 1000번이 일어나든 그냥 그때 그러함이지 왜 100번을 일어나지 왜 1000번을 일어나지 왜 또 일어나지 라고 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일 뿐인 거예요. 안 일어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도 말씀하시는 알겠는데 이게 이 욕심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자, 어쨌든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으로서 그렇게 된다.
어쨌든 내가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조금씩 느낌이 달라질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끝없이 불편이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 작용되게 되겠다. 자, 그것은 한번 경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